오늘 티타임 하나요? 오늘은 귤 대신에 티를 마시면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울증 치료제 설명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쫓아와봤습니다. 어떤 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비교적 최신에 나온 스프라바토라는 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프라바토는 어떤 약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프라바토는 이제 한국에 나온 지도 이제 몇 년 된 약인데요. 그래도 항우울제 계열 약 중에는 비교적 최신에 개발된 약이라고 보면 되고요. 스프라바토는 이전에 많이 알려진 우울증 약들과는 투약 방법도 그렇고 기전도 그렇고 차이점이 많아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우울증 치료제와 다른 점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다른 거는 먹는 방법이 되게 달라요. 기존 우울증 약들은 거의 대부분의 약들이 그냥 일반 약 먹듯이 알약으로 되어 있거나 뭐 캡슐로 되어 있거나 해서 당연히 그냥 먹으면 되는 약인데, 스프라바토는 알약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비강 스프레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특이한 투약 방법이죠. 코에다가 한쪽 코씩 번갈아 가면서 약을 이렇게 분사해가지고 흡입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복용 방법부터 상당히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에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그래서 한쪽 코를 막고 한쪽 코 안에다가 스프레이를 넣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숨 들이키면서 이제 흡입하는 그런 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용 방식 외에도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기존 약들이랑 좀 기전이 약간 달라요. 기전이라고 하면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라는 뜻인데, 기존 약들은 많이 알려진 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물질을 좀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약으로 좀 주목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물질이 아닌 다른 거를 타겟을 하기 때문에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케타민이라고 하는 성분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S-케타민, 이게 S가 있고 R-케타민이 있는데 S-케타민만 빼가지고 만든 약이 S-케타민이고요. 이 약 같은 경우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타겟한다고 보면 됩니다. 스프라바토, 에스케타민을 주 성분으로 하는 이 치료제는 어떤 분들께 적합할까요? 이 에스케타민이라고 하는 약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뇌가 좀 변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신경세포와 연결고리들을 더 많아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이렇게 좀 빠져있던 패턴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비교적 빠르게 증상 조절하고 호전되는데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적합한 약은 아니고요. 이 약은 처음 우울증이 걸렸다,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쓰는 약은 아닙니다. 이 약은 2개 이상의 약들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는, 흔히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뭔가 치료가 잘 안 되는 우울증 상태, 아니면 증상이 너무 심해서 모든 걸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서만 쓰는 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치료 시작할 때는 적합하지 않은 약이고요. 이 약의 부작용 같은 경우도 혈압이 좀 오를 수 있다거나, 그리고 느낌상으로 약간 이렇게 좀 몸이랑 정신이 분리되는 것 같은 해리 증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뇌 심혈관계 문제들이 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는 합니다. 부작용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치료의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나요? 치료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되게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알려져서 개발이 되었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약이긴 하지만, 이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여하고 급격하게 좋아지기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걸 얼마나 반복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치료를 그럼 유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직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보고 있는 약이고요.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증상이 심할 때 단기적으로 쓰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용이 저렴하진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높은 비용도 이 치료의 한계점 중에 한 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나라들마다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이 약이 이제 보험으로 이제 커버되는 약은 아니라서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너무 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좋은 생각, 이런 충동이 들 때 일시적으로 좀 나아지기 위해서 쓰는 약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증상이 너무 심할 때, 아니면 치료를 여러 군데 여러 가지 약을 써보고 했었는데도 안 된다,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는 약이고요. 근데 이 약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케타민도 그렇지만 이 새로운 기전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패턴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하는 약들 중에 이런 글루타메이트를 작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는 약간 좀 환각 성분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들이 오히려 좀 낮은 용량 안전하게 투여를 하면 뭐 우울증에도 도움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시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새로운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프라바토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하에, 그다음에 전문의의 감독하에 받아야 되는 치료인데요.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스프라바토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어요. 어떤 약들이 합법이 되냐, 어떤 약들이 불법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예전에 되게 위험하다고 알려진 약들이 알고 보니까 뭐 이런 효과가 있다 알려지게 되는 것들이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케타민도 고용량이냐 저용량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가 되게 다른 약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제 마취제로 쓰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요즘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약간 마약처럼 쓰이는 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은 약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마약처럼 오남용도 있긴 하지만 이걸 좀 안전하게 마약의 위험성을 없게 제거한다라고 하면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한다라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이 약들이 실제로 연구들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이 돼서 이제 약으로 이제 시판이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저도 모든 분들한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필요한 상황, 필요한 분들한테는 좋은 치료 옵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